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생시부터 6.25 사변 전까지 그 상황을 2차에 걸쳐서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까지 상황을 한번 짚어가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을 해왔고, 이승만은 대전에서 사흘을 피신했다가 익산과 목포를 거쳐서 또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승만이 그 대전에서 방송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서 국군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직장을 사수하라. 이렇게 방송을 했단 말이지, 녹음으로. 이승만이 이때 자신이 피난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서울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 직후에 한강 인도교가 폭발이 되고 바로 서울이 점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대통령과 정부에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했어요. 이승만은 이제 그 전쟁 발발 직후에 그 반공단체로 조직이 된 그 보도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보도연맹은 이제 이 북한에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전향을 해서 반공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동조를 할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지. 이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런 북한군의 그 결탁이 돼가지고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받고 이승만은 그 북한군 그 점령이 되지 않은,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한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보도연맹원들에 대해서 전부 그 잡아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제로 공산주의자에도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그냥 문서에 기록만 하거나, 혹은 이제 이 배급을 타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들도 상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 무차별하게 처형이 됐기 때문에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는 형편이 됐어요. 그 민간인 학살이 된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됐고 국군은 계속 올라가서 평양까지 탈환이 됐어. 이승만이 평양 광장에서 평양 시민을 모아놓고 아주 대대적인 환영대 참석을 해서 그 연설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참여를 하면서 다시 후퇴를 하고 일사후퇴로 다시 서울을 내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휴전선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 이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이제 국군의 힘과 유엔군의 그 힘으로서 조금 그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이런 이 중공군과 그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2국민병을 편성을 했어요. 제2국민병. 이 제2국민병을 편성했는데 이걸 이제 국민 방위군이라고 당시에 이름을 붙였었지. 근데 이 국민 방위군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그 군수물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걸 뭐 부정하게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국민 방위군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참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된 이런 사건, 이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국민 방위군 사건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그 평판이 아주 크게 실추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1952년 그 부산 피난 시절에 그 이승만 박사의 그 처음에는 이제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인기가 자꾸 시들해 주니까 간선으로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직선제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이게 이제 발췌개헌이라고 그러는데 그 52년 7월 4일 날 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해 8월 5일 날 실시된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가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이 됐고, 휴전이 되면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실적 중에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이승만은 그 휴전을 아주 적극 반대하고 북진 통일하자, 우리 국군만이라도 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말이지. 그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공포를 막 석방을 하고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때 그런 그 휴전의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경제 개발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됐고, 훗날 그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휴전 후에 1954년 그 다음 해 5월 22일 날 실시된 그 3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또 대거 당선이 됐어. 뭐 대통령 직선제 바람의 바로 이제 집권당인 자유당이 대거 당선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당선이 되니까 이게 자꾸 이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이승만과 그 자유당은 이제는 한번 대통령을 더 하려고 삼선 개헌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결국 54년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때 재적 의원이 203명이요. 당시에 참석 인원이 202명인데 찬성표가 135명이 나왔어. 그러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 개헌이 되는데 135명은 이 3분의 2에 미달이 돼.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결이 선포가 됐는데 이 자유당에서 이 4.4.5의 수학의 그 법칙을 적용을 해서 4.4.5입으로 어떻게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누느냐. 그래서 이거 136명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56년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삼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헌을 해가지고 56년에 한 번 다시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됐어. 3대 대통령이. 이때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선생이 후보로 나왔지만은 불행히도 호남선 열차에서 유세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무투표 당선이 되고 대신에 민주당에서는 부통령이 장면 박사가 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는 그 장면 박사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 경향신문에서 이승만 정권을 비난한 내용을 게재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향신문을 아주 폐간 조치를 했어. 그러니까 뭐 이 자유당이 이승만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참 선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한 번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고 직선제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직선제로 바꾼 거 아니에요?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 이제 욕심이 생겨서 삼선 개헌을 또 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걸 비난하고 그러니까 경향신문 폐간 조치까지 시키고 아주 뭐 극에 달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정치는 여와 야가 힘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지금도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1956년에 5월 2일 날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되고 1958년 5월 2일 날 제4대 민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이제 대거 당선이 되지. 그 이제 자유당 세력과 민주당 세력하고 이제 양분이 돼서 정권 다툼을 하는데 이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58년에 그랬으니까 이 5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국가보안법을 새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세력을 이제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은 당시에 그 58년 8월 11일에 국가보안법을 그 국회에 상정해서 12월 24일에 표결을 하는데 무술경관을 국회에 투입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감금을 시키고 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폐쇄해서 그 여당인 그 자유당만이 출석을 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어. 물론 이 국가보안법은 뭐 지금도 상당한 그 의미가 있고 성과도 있지만은 그 제정 당시에 이러한 그 불법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잘한 점도 또 있어. 59년에 부흥부 주관으로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그러니까 60년부터 62년까지 3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 4.19 혁명으로 중단이 되고 또 제2공화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재수립을 했지만은 역시 1년 만에 붕괴가 되고 군사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 60년 그 3.15 부정선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승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병욱 박사하고 그 대립이 돼가지고 했지만 조병욱 박사가 또 신익희에 의해서 또 병사를 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또 됐단 말이지. 문제는 이제 부통령 싸움인데 이기붕과 장면이 겨루다가 결국 이제 이기붕이 술수를 써서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3.15 부정선거인데 이 마산에서 처음에 그 계기가 돼가지고 마산 상고 1학년 김주열이 참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것이 도화선이 되고 부정선거의 여론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막 나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에서 이것을 그
3.15 그 마산 이거를 이 북한에서 잠복한 공산주의자들의 간첩 배후가 있다 이렇게 몰고 나갔었단 말이지. 그러나 사실이 왜곡이 됐고 전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부정선거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고 하와이에서 살다가 91세에 애국 땅에서 서거를 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게 됐죠.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귀국을 해서 대통령이 돼서 두 번째까지만 했었으면은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을 텐데 그 삼선 개헌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이런 것으로 얼룩져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인 그 농지개혁 또 한미 상호 방위주의 이런 그 참 위대한 업적이 있음에도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을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선 초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임진왜란 전까지 그 시대에 살다 간 인물들에 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